안녕하십니까. 저희 분당서울외과의 윤유석입니다. 방금 또 췌장암 환자 수술하고 오느라 이렇게 수술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사실 췌장암의 수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췌장암은 이제 악명 높아서 워낙에 재발도 잘하고 그래서 수술을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요새 아까 지금 황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새 그 생존율이 증가하고 그 이유는 이제 효과적인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전과는 진짜 다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자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대개 수술하면 재발하는 게 80%지만 그거보다 좀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못하는 환자들도 항암 치료해서 결국은 수술까지 가고 그래서 또 완치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 많은 항암제가 개발되고 치료 방법들이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환자들을 보고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췌장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췌장암의 치료의 선택인데 사실 수술이 있고 전통적으로 암은 수술로 뛰는 게 있고요. 항암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수술이라 함은 결국 어디에 국한돼 있어야지 결국 그거를 띄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데 전이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결국은 우리가 췌장암에서 어떻게든지 수술해서 띄어내야지 완치가 됩니다. 항암 치료 받든 안 받든 결국 띄어내야지 완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수술적 치료가 중요한 이유고요. 그렇지만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있으면 수술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수술이 되려면 국한돼 있대 주요 혈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 췌장 주위에 있는 게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장으로 가는 혈관들. 그럼 큰 혈관의 침범이 없어야지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진단 시 요새 전통적으로 다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행히도 한 20% 환자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20%고 최근에는 한 30%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암 치료는 내과 선생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을 때고요. 항암 치료는 그러니까 처음 진단받았을 때입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다른데 전이가 있으면 전이가 있다는 건 온몸에 이제 퍼졌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항암 치료, 약물 갖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독자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 전이가 아니라 이것도 어디 한 군데 국한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혈관 여기 이제 전이가 있을 때는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요. 주요 혈관 침범이 있어서 못 들 때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근본이지만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수술로 뛸 수 절제를 해야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되는 건 아니고 과거와는 틀리게 그래도 증가는 했지만 30%에서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 선택을 위해서 지금 검사들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CT입니다. 무조건 CT를 찍죠, 그렇죠? 그래서 배 안에 암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결국 수술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게 전이가 있는지 여부, 또 주요 혈관으로 침범하는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고요. 그다음에 펫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데 전이가 있는 게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혹이 커서 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CT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진단하고 감별이 잘 안 될 때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이런 검사들이고 여기 이런 혹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트라는 건 이렇게 해서 다른데 틀리게 이렇게 아주 밝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이 암으로 보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건 사실 췌장암 환자 중에서는 사실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렇죠? 이 20에서 30%의 그런 선택된 환자들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면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요. 물론 수술 전에 이제 췌장암이 있어서 항달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뭐 정 드시기 싶을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도 억지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그냥 이런 데 나가서 우리 저기 뭐 탄천이라든지 그것에 걷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근육이 힘이 있어야지 결국 수술을 하는데 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러니까 실내 뭐 사이클 탄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아령 같은 거 해서 저는 꼭 근력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내가 췌장암인데 수술을 받고 뭐 재발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수술이 이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가장 어려운 수술이고 이게 환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결국 회복하려면 결국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계속 이제 환자가 이제 뭐 기운도 없고 뭐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이게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안 좋은 것만 찾게 돼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렇다 보면 식사하는 것도 더디게 되고 또 중요한 게 수술에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까지 받는 데까지 또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흡기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환자분들이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약을 우리가 줘서 환자분들이 호흡 근육을 다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폐를 이렇게 폈다 줄였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딱 끝나면 그걸 끄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 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복을 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이 들이마시기도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폐가 이렇게 짜부러듭니다. 무기폐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에 연락이 되고 그게 또 오래가면 이제 폐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호흡기 연습을 하라고 그러고 항상 수술 전에는 요걸 지금 드여서 이걸 공을 몇 개 이게 들여 마셔서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아프더라도 이건 수술하고 직후에 하루 이틀 3일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수술 전에 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황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머리 부분에 있을 때는 담도를 침범해서 거기를 막기 때문에 담도에서 담즙이 안 내려가니까 황달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빼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우리가 간을 이렇게 뚫어서 이쪽으로 이게 담즙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이쪽 밑으로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황달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그러니까 암이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 틀립니다. 암이 어디에 생기냐 틀리고요. 크게 이제 췌시장 절제술을 원위 췌장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되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뭐 이걸 뭐 설명드리셨겠지만 되게 이제 췌장은 우리가 이제 복강에서도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고 보면 이게 앞이고요. 이게 누우면 이게 앞, 그러니까 하늘로 향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위가 있고 위 뒤쪽에 이렇게 췌장이 길게 위치합니다. 길게. 그래서 15에서 20cm고 이거는 복강내가 아니라 복강에서 뒤쪽이라서 우리가 후복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요 혈관들이 많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도 이제 하려면 크게 째야 되고 최근에는 복강경도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췌장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 나머지 반을 나눠서 몸통, 꼬리라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틀린 게 요게 이제 머리에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 담도를 통해서 쭉 담즙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이 길이를 이게 암이 맞게 되면 담즙이 못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담즙이 쌓여서 결국 황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게 되면 우리가 수술이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 여기가 이제 담도가 이쪽 안으로 가기 때문에 췌장만 이렇게 잘라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게 되면 췌장의 머리 부분을 자르고요. 췌장의 머리는 췌장의 한 40% 정도, 40에서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도가 췌장 안으로 갔기 때문에 담도도 잘라야 됩니다. 담낭도 잘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12장이 딱 이 췌장 붙어 있기 때문에 12장도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6, 7시간 수술 시간만 걸리는 아주 큰 수술입니다. 여기 뭐 계신 환자분 중에 이렇게 얼굴이 있는 환자분들인데 이 수술 받으셔서 또 여기 계신 환자분들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있으면 이거보다는 수월하죠. 그래서 췌장의 이쪽 췌장만 자르고 여기 달려있는 게 비장만 자르면 되니까 이거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최시장 절제술은 췌장을 한 머리 부분 40에서 50%, 12지장, 담낭, 그다음에 담도, 그러니까 총 담도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담관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12장에서 내려온 공장 일부, 그다음에 위를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습니다. 위를 자르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되게 우리나라는 위를 되게 중요시해서 위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 12장, 담낭 다 자른 거 설명하는데 눈 깜짝 안 하시다가 위도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위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위는 잘라도 뭐 아주 일부 자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른 단면이고 담낭이고 담도, 췌장, 12장이 자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수술이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췌장을 자르면 췌장의 60%가 남잖아요. 그럼 췌장이라는 게 우리가 췌장액, 그러니까 소화액을 분비하는 건데 그것이 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야 됩니다. 담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즙도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담도를 자르니까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고 또 12장을 잘랐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이 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췌장하고도 연결하고 담도하고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12장 나오는데 만약에 위를 잘랐으면 위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수술장의 이제 소견이고요. 그래서 최시장 절제술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췌장 공장, 담도 공장, 12장 공장, 공장이라는 게 소장입니다. 소장의 이지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합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수술이고 환자분들도 어렵게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여러 가지 문합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좀 많고 그래서 결국 문제되는 거는 이제 연결 부위가 잘 아물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이 뭐 다 모든 환자를 꼬매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담도가 너무 가늘고 너무 약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고요. 췌장도 마찬가지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출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게 담도가 연결해 놨는데 이게 담도가 가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나면 흉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나면서 흉이 생기면 흉이 가늘한 담도에 생기면 그걸 좀 좁게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누출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게 원인이 돼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 수술하게 되면. 그래서 잘 못 드시고 거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호전이 되죠. 근데 뭐 이런 합병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겁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합병증들이 있지만 대개는 다 이런 합병증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면 다 회복되시고요. 이런 합병증이 무서워서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 의료진들 맡기시고 수술하시면 대개는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위 췌장 절제술은 이렇게 몸통하고 꼬리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췌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비장이 달려 있거든요. 비장을 같이 띱니다. 대개 이제 비장은 되게 큰 역할을 안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린 나이 때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역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 중요한데 이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면역 기능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비장의 기능은 떨어지고 다만 어떤 특정한 균에 감염됐을 때 어떤 뭐 심각한 감염이 있어서 그 균에 관련된 그런 백신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으면 대개는 뭐 비장을 띄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자분이 또 물어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냐?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한 1년 대개 3개월 지나면 거의 수술 전같이 회복하시고 물론 이제 항암 치료를 그 기간 동안 하면 완전히 회복 안 하지만 대개 1년 되면 수술 전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단
이런 외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좀 위축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변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뭐 방귀 냄새가 뭐 지독해진다든지 그런 체중 감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췌장 그 효소가 부족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아주 고농도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국에 파는 그런 소화제가 아니고요. 아주 고농도의 그런 췌장액이 들은 소화제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고요. 이게 이제 다른 소화제보다 비싸고요. 이건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좀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췌장 수술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심평원에 저희가 그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쪽 머리 쪽을 자르면 대개 20% 정도, 한 5분의 1 환자가 이제 생기고요. 이 꼬리 쪽 자르는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얼만큼 잘렸냐에 틀리지만 대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발견되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르고 나서 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당뇨가 진단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가 암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당뇨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대개는 뭐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외분비 소화 기능의 장애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생기면 또 거기에 맞게 당뇨약이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그런 걸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암을 치료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관리는, 이제 수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하기 위해서 심호흡이라든지 가래뱉기라든지 환자분 뭐 등두절사 같은 이 폐합병증이 안 생기게, 이거는 수술하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심호흡과 기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밥은 대개 이제 수술하고 7일에서 10일 때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제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특히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한 분들은 상처가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지연될 수 있고요. 대개 뭐 작게든 뭐 좀 심각한 문제든지 하여튼 10에서 20% 환자가 상처에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은 경미한 그런 상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관리는 이제 이건 수술하고 직후입니다. 직후는 하여튼 우리가 통증이 있지만 이제 빨리 이제 걷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 가지 폐라든지 장이라든지 그런 장기들이 그런 기능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걸 저희가 이제 적절히 이제 격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 걷는 게 그러면 일단 보행기라도 이용해서 침대 주변에서 걷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 운동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잠깐이라도 뭐 3, 4일 이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근육 위축이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걸으려고, 수술 밖으로 걸으려고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리의 근육의 위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 수술 직후에 금식하고요. 수술 후 하루째 이제 물을 드립니다. 물을 드리고 이틀째 미음을 드리고 3일째부터 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다가 퇴원하고 나서 이제 평상시에 드시는 밥을 드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잘 못 드시죠. 대개 저는 수술하기 전에 반 정도만 드시면 퇴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평상시에 드시던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렇게 반 정도 드시고 집에 가서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대개 이제 밥맛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 배출 지연이 좀 있을 때는 이게 먹으면 금방 이제 뭐 더부룩해지고 그래서 잘 못 드시는데, 소량씩 자주, 그럴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요. 잘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라든지 고기 드시는 게 정 그러시면 두부콩.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고기가, 붉은 육류가 암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암이 발생하는데 관련되는 거고요. 붉은 육류를 오랫동안 섭취하면 암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암에서 회복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암에서 회복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빨리 회복하실 수 있고, 특히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후에 이제 가볍게 걷고 그런 거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외래 오시면 퇴원하시고 한 2주 정도에 대해 외로우시면 이제 환자분들 물어봅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 많이 든 거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몸에 좋다는 거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뭐 달인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농축이라서 이게 이제 간에서 받아들일 때 수술하고 나서 특히 항암 치료할 때 간 기능에 좀 너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드시되 균형 잡힌 식사 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특히 많이 드시고 단 거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을 잘랐을 때는 그러니까 단 거라고 해서 뭐 그래도 어떻게 하나도 안 달게 드실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꿀에 절인 홍삼 같은 걸 계속 드세요. 근데 그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커피도 프림 있고 막 그런 설탕 많은 거 이렇게 드시는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열량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에 드시는 게 힘드시면 간식으로라도 하여튼 중간중간에 그런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소에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마쳐.